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바람 집어넣고, 얘 접히는 거 봐봐. 아, 지금 미리별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중고로 사신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중고로 사신 거예요? 네, 중고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누가? 뭐, 해요. 근데 요 앞에, 아까 그 상관없어요. 이게, 요 앞에 대신 그 마이크. 그래서 그 포스터에 이게 좀 잘려서 있었잖아요. 에이미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가님과 통화할 때 에이미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너 오빠 작업실에서 이거 보실 때 봤었다고. 그때도 그 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좋다고. 개문이 그냥 작업하다가 직구하자고 작업하다가 커팅이 안 돼서 그랬죠. 아까 이거 하면서 약간 느낌이 좀 빠왔어요. 커팅 이거 처음 한 거예요. 끝장을 보고 싶어가지고 다 이것도 다 일일이 다 커팅한 거예요. 다 있어요. 오셨군요. 저희 그 항상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 편집, 오셔서 들어가세요. 예.
예, 그 김원규 작가 개인전 그 작가대화 지금 시작을 하겠고요. 이게 작가의 대화인 만큼 제가 뭐 지루하게 진행은 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작가에 대해서는 그 짧지만 그 전시 선물로 쓴 데다가 그 실제로는 2020년도에 그 검정 윤곽선이라는 전시에서 한번 이렇게 대담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호반복을 안 하는 한도 내에서 키워드 몇 개를 중심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고 대화인 만큼 끝난 다음에 작가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김홍기 작가가 어느 정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욕망하고 약간 동심이 교차하는 점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거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가 이게 이제 광고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광고가 달려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게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한 이미지가 올라가면 승인이 안 나요. 근데 이거 작업을 편집해가지고 올리다가 이거 승인이 안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올렸다고 승인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이 작업에 참조한 원래 원본 이미지를 제가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했는데 역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런 일이 드물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걸려가지고 수익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전시는 아주 선정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유튜브 소동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유튜브는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겠다. 근데 어떤 표현의 문제, 이게 우리나라 혹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본의 아닌 어떤 잣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전 전시를 기획도 했고 그런 해프닝도 제가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요 꼭지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갤러리를 처음 시작한 게 2019년도 말인데 그때 그 보도자료로 요 갤러리의 성격에 대해서 보통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표방했던 게 예전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활동량이 적어진 작가가 우리나라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현재적 유행에 확 집중한 사회다 보니까 특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소개하는 걸 하나의 꼭지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어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작가도 사실은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냥 신진 작가 발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진 작가 발굴은 미술관이나 일반적인 갤러리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향했던 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진 작가 발굴은 보통 20대에서 30대 작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40대 중반 이후의 작가인데 첫 개인전 한 케이스가 강세희 작가님 다음에 두 번째세요. 근데 두 분 모두 특히 솔직히 강세희 작가님 같은 경우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람 느낀 작가이시기도 해요. 초등학생 대상 아동 미술학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2020년도 영상에도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 나왔지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소개가 될 때 학원 원장이다라고 소개를 받을 때가 있어서 그게 속상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창작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좀 좋겠어요. 왜냐면 거의 절대 다수의 미대생들이 비슷한 처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예. 대학원 졸업하고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갖다 이제 빨리 하는 바람에 이제 아이도 있다 보니까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많이 못하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20, 30대 작가들 보면은 막 사람들 만나러 작가들 만나러 다니고 오프닝 다니잖아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걸 갖다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맨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그 갤러리에 갔는데 전시 쭉 보고 내려왔는데 이제 친구 작가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관장한테 작가가. 근데 저는 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작가라고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도 작가인데 왜 작가라고 소개를 안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돌아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했어요, 거의. 그게 몇 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는 거의 하루도 안 쉬고. 2년 전부터 2020년도요? 그쵸, 2020년부터. 2020년에 작업실 갔다 상암동에서 이제 저희 이제 상수 쪽으로 옮기면서 네. 작업을 갔다가 거의 애들 때문에 놀러 가는 거 빼고는 거의 한 새벽 3시까지는 맨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이 쌓이면서 이제 계속 변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변하면서 작업이 약간 좀 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런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엄청 잘 되더라고요. 네, 엄청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을 2020년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조금씩 이제 단체전 같은 데 껴가지고 조금씩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이제 나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2년 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좀 다듬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런 다짐이나 의기가 저도 이게 언제 확인이 됐냐면 우리가 2020년도 중반기에 검정 윤곽선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초대 작가를 불렀었죠. 근데 그때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거기에 올려진 이미지 가운데 개인전 준비라고 해시태그가 붙어서 작업이 올라오는데 이거 개인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품작을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는 그 개인전 준비라고 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 개인전 하고 싶어갖고 올려놓은 개인전 준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곧 개인전을 이렇게 대비해서 완성작을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바램이나 치기 결기 같은 게 그런 데서 반영된 것 같고 조금 더 던졌던 질문이었었는데 지금 사실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기가 생겼던 게 2020년도인데 그 전에는 덜어 얘기하기를 홍대 인근에서 아는 자기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미술 30대 때 그죠? 초반 2007년 그거에 대한 내막이 뭐예요 정확하게? 왜냐면 거기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랑 동인처럼 작업을 하진 않았네요, 그죠? 그죠?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 초반 때 네. 홍대에서 유닛이라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유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유닛이랑 아예 공간이 있어요? 고유명사예요, 그게? 그게 홈페이지가 있고 뭐 옛날에 홈페이지도 있고 오프라인 공간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홍대 주변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오픈 스튜디오를 하면서 서로 이제 전시도 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 작가들이 모여갖고 으쌰으쌰 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되게 작업도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내 말은 스튜디오 유닛이랑 물리적 공간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작업실이 이제 그 운영진들이 쓰는 작업실이 거기 이제 본부같이 이제 쓰인 거죠. 쓰인 데가 그런 식으로 된 거였어요. 열심히 했던데 유닛 했었나? 아니구나. 했던 작가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만나는 작가들이 이제 지금 40대 중후반 작가들이 전부 다 거의 저는 이제 유닛에서 만났던 작가들이 아직까지 이제 연락하면서 계속 서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때 어울렸던 작가들의 그 작업 경향이 팝아트풍이 많았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 가운데 팝아트풍 작가들이 많이 있죠. 본인 작업자가 팝아트풍이고. 그죠. 팝아트풍 보시면 근데 다 많이 팝아트풍 아닌가 많이. 그래도 많이들. 이쪽은 아니니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팝아트가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스튜디오 유닛에서 어울리면서 약간 그 창작의 동력이나 동인 같은 건 생기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끈을 안 놓으려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작가들을 안 만나게 되면 끈이 딱 나버리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나름대로는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작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오프닝 가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작업을 열심히 안 하긴 했어요. 안 한 것 같긴 해요. 안 하긴 했는데. 왜냐면 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스튜디오 유닛에서 어울렸던 그 시간이 그 무렵에 창작의 동기가 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는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창작을 해야 되겠다 동기가 되거나 창작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이런 플랫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원래 했던 작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작업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에는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보다는 좀 더 되게 오히려 선정적이었고 선정적이었다고? 엄청 더 선정적이고 모노톤이긴 했는데 더 직접적으로 다 들이대가지고 했던 거 다 사이즈도 다 되게 컸고 관심 자체 거의 꽂혀 있군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제 작가들 만나면은 제가 이제 똥꼬를 그렸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다 똥꼬를 그리는 사람들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을 갖다가 20년? 한 그 정도는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 소재 자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작가들이 봤을 때는 그것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작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할 수는 없는 작업이었어 그것들이. 근데 그 작업 그 다음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다음 작업을 갖다 끌고 나가는 뭔가가 없었죠. 근데 근래에 돼 갖고도 많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작업이 뭐 사진을 찍거나 정물화를 거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제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핸드폰을 제가 거의 다 핸드폰에서 다 저는 소재를 찾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좀 네, 이따. 핸드폰에서 제가 소재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제가 직관적으로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핸드폰에서 편집을 해요. 잘라내고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 바꾸면 괜찮겠다 싶으면은 곧바로 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하진 않고 곧바로 그냥 하면서 작업을 갖다 좀 풀어나가는 쪽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질문을 던졌던 취지 자체는 여기는 이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 전혀 활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사실 미대생도 와 있고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사람들도 볼 테니까 뭐냐면 그 미술 미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술 창작에 대한 의사는 있었던 거잖습니까? 근데 그럼 그 창작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결정적인 동인이 됐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혹시? 좀 미술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내 말은 좀 그래도 이게 작업을 확 하게 만드는 그 동인이 그런 사람들하고의 모이는 네트워크 말고 일단 뭐가 있을까? 왜냐면 그 아까 말했던 스튜디오 유닛인가 그게 실질적으로 그 뭐지 교류의 플랫폼은 안 됐던 것처럼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그냥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으니까 하고 이제 전시 규약 제한 이건 네, 계속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고. 근데 그 아동미술이라는 것 갖다가 제가 이제 50대 넘어서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빨리 지금 작업을 갖다 열심히 해서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입지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이걸 하면서 이제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은 이제 뭐 좀 미술 시장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활발하고 많이 팔리잖아요. 어떤 작가들은 이제 작업하는 게 힘들다, 괴롭다 하는 작가들도 꽤 있어요. 자기 작업하면서 괴롭다 하는 작가들. 근데 저는 작업하면서 괴로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저의 쉼이었어요. 그 작업하는 시간 자체가. 일과 끝나고 애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애들 밥 먹고 다 하면은 곧바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이 저희 쉼의 시간이었고 저희가 놀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이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이 재밌는 시간을 갖다가 즐기면서 저는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보시면은 저는 다 재밌게 했어요. 다 하나하나 다 재밌었고 약간 좀 지금 재밌었다는 건 2020년도 이후 쭉 그러셨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도 뭐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가지고 작가들 만나면 재밌게 얘기하고 했는데 제 입지가 약간 포지션이 되게 없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그림 그리려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할 얘기도 없고 어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오프닝 갔는데 힘들게 막 밤에 제 일 끝나고 딱 갔는데 너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왜 왔어? 너 왜 왔어? 네 오프닝 때 왔는데 너 왜 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 의미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그게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팍 특히 내가 시간 나고 쪼개갖고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나한테 왜 왔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상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즐겁게 저는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 재밌어요 저는. 약간 그 어떤 질문에 꼴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작업에 대해서 그냥 그 제3자죠. 저는 제3자가 정리한 그 입장은 있어요. 저게 근데 당사자가 봤을 때 본인 작업 세계를 그래도 좀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게다가 되게 또 상당 부분이 야한 작업이 많고 야한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사실 남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제 이미지가 작가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작가면 뭐 이분이면 뭐 이거 저거죠? 작가 이미지가 있는데 제 이미지가 풍경화 그리고 정물화 그리고 뭐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에 반해갖고 작업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들이 제가 야한 작업을 좋아해요. 제가 야한 작업을 했을 때 약간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분도 좋고 근데 정물화 그렸던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한처럼 저도 이제 이런 소재들이 근데 이런 소재 아니어도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이거 했을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제 색깔 자체가 약간 좀 야한 색깔이 있어요. 작가의 색깔이. 그 색깔에 비춰서 제가 어떤 작업들을 많이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엉뚱한 걸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 색깔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서 만약에 제가 뭐 귀여운 걸 갖다 그리고 있어 그러면 이거 왜 그렸어? 그렇게 물어보는 작가들도 있어요. 안 어울린다. 그럼 본인이 좀 좋아하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법한 작가가 있을까요? 해외 작가건 우리나라 작가건? 난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작업이 좋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최경태? 최경태 아니야 최경태. 누구? 네. 언제? 조나스. 자기가 해놓은 이름으로 이름이 영어 이름을 까먹었어요. 조나스. 조나스 뭐더라? 조나스 우드. 조나스 우드. 조나스 그 사람은 미술 시장에서 잘 팔리는 굉장히 그래픽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모노톤 작업을 했었는데 전혀 야한 작업은 아니고 모노톤 작업을 했었는데 약간 이제 컬러풀한 작업으로 넣으면서 일단 저 나름대로 스킬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스킬이 왜 필요했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연배도 있는데 스킬 갖고 흠잡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작업을 딱 봤는데 스킬에서 문제가 되면은 깨지더라고요. 감상할 때 깨지더라고요. 그 스킬에서 무너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눈에 계속 거슬려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갖다가 제 작업을 했을 때 딴 사람들이 제 작업에서 그걸 갖다가 흠집을 잡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킬을 갖다가 연마라고 그러나? 아무튼 어떤 그런 스킬을 갖다가 다듬기 위해서 제가 조나스 우드 작업을 카피를 되게 많이 했어요. 카피를 해서 그 사람이 쓰는 색깔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 거화 시키고 싶어서 제 거를 꺼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나스 우드 거를 갖다 카피도 몇 번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래 제 작업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작업이 마지막 선 작업이거든요. 까만색 윤곽이 있는 선이 이 작업인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그린 거죠. 뭐 조그맣긴 하지만 이 안에 거의 제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굳이 이제 검은색 선이 요즘 이제 검은색 선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갖다가 뽑아내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파바트들이. 근데 재작년까지는 검은색 선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선이 없어지고 생면으로 승부를 거는. 약간 차별화하고 싶었어요. 그 검은 선을 쓰는 사람들이랑 제가 묻혀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느낌이 괜찮더라고. 내가 이제 작업을 내가 할 건데 같이 묻어가기 싫고 나 나름대로 나의 색깔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면 작업을 빼고 근데 다 태핑 작업이에요. 종이 테이프로 붙이고 1도 2도씩 다 올린 거거든요. 하나씩 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조나스 우드도 면 작업 아닌가요? 면 작업이긴데 그 사람은 다 페인팅으로 그냥 해요. 태핑 안 하고. 태핑 안 하고. 윤곽선은 없지 그 사람. 태핑 하나? 가보질 않아. 윤곽선이 있나 없나? 윤곽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저처럼 아예 그냥 윤곽선이 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다 윤곽선은 거의 다 뺐거든요. 외곽 까만색 테두리는 거의 다 뺀 상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뺀 게 약간 중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봤더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제가 또 좋아하고 생긴 건 그래도 약간 깨끗한 편이어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듬어요. 백실도 거의 한 이틀 동안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작업에 대해서 우리 전시 제목 그 전시 평문 제목에서 이제 창작 방식에 되게 또 중요한 화두를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제 제목을 애프터 추첨 이상이라고 담았잖아요.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애프터 추첨 이상 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적은 것처럼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작업을 이렇게 전유에 따라 밝힐 때 애프터라는 말 보통 써요. 근데 그래도 이것도 적은 말이지만 그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인스타그램이냐라고 그 URL을 연결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출처 이상의 이미지구나라고 생각해서 저걸 집어넣었는데 요거는 이거예요. 왜냐면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어떤 걸 남의 이미지, 남의 어떤 작품을 특히 했을 때는 이게 꽤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시점을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2000년도, 2005년도 전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특히 많이 흡증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작품 이미지를 다른 데서 본 걸 그냥 그리더라고요. 그냥 그린다고. 근데 이거를 원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힘든 표현이라는 게 이거였어요. 표절.
표절이라는 건 원래 남몰래 남의 걸 갖고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 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학생들 아니면 젊은 작가들은 그런 의식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는 그 악의가 전혀 없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참으로 새로운 창작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년 다음 주 수요일 날 대구에 내려가거든요. 제가 표절하고 관련된 내 사건에 되게 여러 번 연루됐던 변호가예요. 그러니까 연루됐다는 거는 이거를 뭐 변호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표절 맞습니다라고 제가 그쪽 편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표절 아닌데 표절이라고 내몰린 경우에 되게 여러 번 관여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발제자로 나가게 됐는데 그거에 그 작은 각주로 이런 창작 문화의 변화도 표절 소동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하나의 배경을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작업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올렸더니 제가 제재를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의 원본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 팔다리 위에 뭐 얼굴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창작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유튜브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자기 뭐 창작 마인드 그건 어떤지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의식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시가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작가하고의 좀 조율 때문에 전시가 연장돼가지고 작업 전시의 기획안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랬었죠? 작년 6월에 원래 개인전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심각하게 저한테 물어와가지고 엄청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헐? 그랬죠 저는.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선생님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듣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분 안 나쁘게 좋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면은 좀 보류하자 그래갖고 보류를 했는데 저는 창작할 때 저는 저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재해석한다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은 보고 베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고 베꼈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큰 변화가 없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기는 몇몇 작품들 같은 경우 작품 제목에 일부러 애프터를 앞에다 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안 받거든요. 나 이거 딴 거 보고 베끼는 거 맞아라고 이제 밝히는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거 없이 했을 때는 어떤 원본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숨긴 거기 때문에 표절로 지목당했을 때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보류하자라고 전 말한 적 없었어요. 보류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다가 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보류해서 연기한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 선택할 때 약간 그런 생각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재해석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했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이제 전시가 미뤄졌는데 미뤄진 거 맞죠? 미뤄졌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득이 됐어요. 새로운 스타일 작업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작업에 약간 뭐 그렇게 듣고 뭐 기분이 좋진 않았죠. 좋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작품을 하나 찢어서 버렸어요. 몇 개를. 그날 저녁에 찢어서 버리고 다시 하자. 이거 뭐 제가 뭐 화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뭐 선생님이랑 싸워서 내가 말로 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말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작업을 제가 한 게 이거예요. 처음에 한 게. 선생님 그렇게 했어? 나는 그냥 그대로 다 할래라고 한 게 이거였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인스타를 보고 있으니까 인스타를 다 그려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뜯어서 버리고 다시 씌워갖고 시작한 게 이제 인스타 이거예요. 남의 인스타 이미지 어떤 거 가운데 하나도 손보지 않고 그냥 옮긴 건 맞죠? 그대로 100% 다 옮긴 거예요. 100% 다 옮겨서 했는데 이런 건 문제가 별로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례가 꽤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전유 남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대로 옮기는 걸로 무지무지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리차드 프린스라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그분이 아예 가장 대표적인 게 말보로 광고를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 출품작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유 아티스트의 이제 원조 정도 되는데 그분이 가장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여기 댓글 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리차드 프린스에서 댓글 하나 단 다음에 이걸 캡처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여러 점을. 근데 그게 억대에 팔려가지고 작품이 약간 이렇게 지금 완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지탄하는
막 이런 해프닝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를 똑같이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똑같이 출력을 한 거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출력한 거야. 약간 옷 야하게 입고 있는 여자들 모아놓은 인스타그램이 많이 있나 봐.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쫙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옮긴 거니까 그런 태도가 있었고, 좀 더 얘기를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걸 옮길 때 이건 정말 많이 변형시킨 거고, 그죠? 네. 이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가 마지막 한 달 도지 놔두고 한 게 3개예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정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지막 결과물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이제 과정이었고 과정이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과정이고 마지막 3개가 이제 결과물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많이 1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실수 없이 계속 그리고 일단은 뭐 다 작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고민만 네. 하다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고 나중에 이제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죠? 2년 동안 거의 진짜 작업을 매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창작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입력이 있어야지 어떤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타일을 아예 만든 사람은 특별한 입력이 없더라도 자기 스타일의 작업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단색화 같은 경우가 그럴 텐데, 근데 그냥 어떤 형상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설치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떤 입력이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란 말이 딱딱하지만, 근데 요즘에 어떤 부류의 작가들은 그 공부를 입력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옮기되 약간 바꿔서 이 제작을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풍토가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표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그 기로에 있다라고 저는 지금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작업들은 뭐 해당이 별로 안 되겠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벌써 35분 정도 지났고, 저기 쭉 우리가 나눈 대화에서 혹은 이분 작업을 보고 느낀 바나 아니면 본인 의견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더 받고요. 없으면 사실 마무리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궁금한 예. 부분인데 예. 제가 지난년 전시 개인전에 예. 가상여행이라고 타이틀을 짓고 제가 돌아다녔던 여행지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에서 그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바꿔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거를 내가 어떤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차용을 하였다라고 아예 작가 노트에 써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뭐 표절일 수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에서 근데 그건 작품을 내가 직접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제가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뭐 영화나 이런 영상을 되게 많이 보면서 그쵸. 거기서 다른 사람이 찍은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찍어서 아니면 그치. 캡처해서 그걸 거의 그대로? 아니 거의 그대로는 아니고 예. 그냥 제 식대로 바꿔가지고 그냥 나름의 그냥 제가 그린 스타일로 바꿔서 전시를 하고 전시 타이틀 자체도 가상여행이라고 제가 했고 그거에서 차용을 했다고 서문에 밝혔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의심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그러니까 작품을 직접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됐었어요 혹시? 아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작품을 직접 봐야 돼요. 본 다음에 알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대구 표절 세미나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표절 세미나 표절 문제가 회자됐을 때 자료를 좀 봤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도 몇 개 있고 봤는데 그 무렵에도 90년대 한 그 무렵에도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실린 이미지 있잖아요. 아니면 일본어 도판에 실린 그냥 어떤 사진 이미지야. 작품 사진도 아니야 봤더니 걔를 거의 그대로 옮긴 다음에 색만 바꿔가지고 옮겨서 했다가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받았다는데 이게 표절로 걸려서
MBC 9시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뭐 삶이 진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어떤 대단한 악의를 갖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한 말로는 그분이 그때도 어떤 일본 도판을 좀 참조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사실과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때 지금 말하는 1991년도고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수가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 기성 스틸 사진 아니면 기성 영상이라는 게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절을 저는 그러니까 표절에 연루된 사람은 거의 이제까지 계속 변호해왔거든요. 법원에 전문사역에서 2번이나 하고 방송에도 나왔었고. 근데 이 사람의 본의가 진짜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뭐 평론 쓰신 거에서도 섹슈얼 이미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인스타에서 보지 못한 작품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섹슈얼 이미지랑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 가정사죠. 가정사 사실까지 아주 주관적인 어떤 나머지들은 어떤 차용을 통해서 어떤 얻어진 그런 이미지들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팝적인 이미지죠. 아주 그냥 다 자기 것을 드러낸 어떤 이미지들이죠. 그럼 어떤 연관성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건지 그리고 잠깐 물어보는 예. 사실 저는 그 연작이란 걸 좀 많이 안 해요. 어떤 작가들은 보면은 뭐 꽃 그림 그리면은 죽을 때까지 꽃을 그리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아무 죽지 않는 이상 계속 그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짧아요 이게. 요거 끝이에요. 네, 요거 파타고니아 시리즈 있을 때 끝났고요. 요거 끝났고 계속 변해요 계속. 근데 이거 생각하다가 그 다음 작업 했는데 그 다음 작업 하고 싶으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색깔은 계속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틀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한 거여가지고 계속 바뀌어요. 지금도 이거 끝나고 지금 작업실에서 3개를 더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생각해봤는데 재밌는 생각이 나가지고 곧바로 또 스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긴 해요.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찾자고 그러면은 그냥 가족사예요. 그냥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에 걸어주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어갖고 계속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저는 같은 주제를 갖다가 계속은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똑같은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 무슨 공장에 나온 이미지처럼 찍었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이게 웹상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이 내가 저렇게 만들 수 있으려면 비용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드는데 여기서 쓰는 이미지들이 너무 힙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힙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최대한 힙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약간 욕망이 있어요. 약간 우중충한 거보다는 딱 봤을 때 쨍하고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힙한 감성들이 조금 좀 많이 묻어났으면 하는 의도로 좀 많이들 해요. 내가 뭐 힙하다고 하는 그 기성 이미지를 좀 더 독특하게 자기화하는 과정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작업으로 만들면서 힙하게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힙한 이미지를 갖다 썼다고 힙한 게 아니고 제가 옮기면서 제 이미지 결과물이 힙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힙하다는 게 어떤 이제 취미하시는 분이 있는데 취미하시는 분이 제 작업을 보고 선생님 너무 힙하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힙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반인이시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딱 보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딴 사람 피드백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다른 이제 작가들은 피드백 듣는 거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듣는데 뭐 기분 저도 나쁜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를 갖다 제가 좀 많이 취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성 작가들이나 인스타에서는 그런 여러 작가들 해외 작가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작가를 보고 그 사람한테 제 필요한 걸 제가 뽑아와요. 이 작가 이거 괜찮네. 곧바로 제 거화 시키는 게 저한테 이득이거든요. 뭐 자존심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거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게 일단 저는 이렇게 정치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고여 있으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전시 끝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희 지금 한 50분 정도 진행해서 오늘 작가저 여기서 마치고 뭐 테이블 핀 다음에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눌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